김밥 가격마저 슬금슬금 오르고 10,000원짜리 한 장으로는 제대로 된 국밥 한 그릇 사 먹기도 민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두고 런치플레이션이라고 부르더군요. 배달 앱을 켜면 치킨 한 마리에 배달비까지 합쳐 3만 원이 찍히는 걸 보고 조용히 앱을 종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우리는 그저 물가가 많이 올랐네, 살기 팍팍하네 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공포는 치킨값 3만 원이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여러분의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함 속에 이미 도착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들어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연체한 적도 없고 신용 점수도 그대로인데 갑자기 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고 문자가 왔어. 혹은 마이너스 통장 만기 연장을 하려는데 원금의 일부를 갚지 않으면 연장이 안 된다고 하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은행은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다는 옛말이 있지만 지금은 비가 오기도 전에 멀쩡히 쓰고 있던 우산마저 낚아채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러분이 신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은행이 지금 무언가에 떨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는 뻔한 뉴스를 전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 은행들이 갑자기 여러분의 돈줄을 죄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 뒤에 어떤 거대한 시한폭탄이 숨겨져 있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추적해 보려 합니다. 우선 시선을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조금 더 넓은 곳, 대한민국의 부가 모인다는 강남으로 옮겨보겠습니다. 테헤란로를 걷다 보면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들이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여전히 화려하고 바빠 보입니다. 하지만 고개를 조금만 들어 유리창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1층 로비나 건물 외벽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임대문이라는 글자가 보이십니까?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는 강남의 핵심 빌딩들마저 공실을 채우지 못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영업자들이 폐업해서 그렇겠지.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강남의 공실은 단순히 자영업자의 몰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자금의 혈관이 막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동산 위기라고 하면 집값이 폭락하고 미분양이 속출하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2026년 우리에게 닥칠 진짜 위기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 자체가 실종되는 돈맥 경화입니다. 건설사들이 무너지는 이유를 아십니까? 아파트를 지었는데 안 팔려서가 아닙니다.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짓는 도중에 돈이 돌지 않아서 숨이 끊어지는 겁니다. 지금 금융권에서는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단어가 금기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쉽게 말해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만 보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 계획이 틀어지면서 빌려준 돈이 허공으로 사라지게 생긴 겁니다. 문제는 이 돈이 누구의 돈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돈을 맡긴 시중은행들의 돈입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하청업체가 무너지고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2금융권이 흔들리고 결국 그 충격은 1금융권으로 전이됩니다. 지금 은행들이 여러분에게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 원금을 상환하라 고 압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빌려준 수백조 원의 PF 대출이 회수 불가능한 악성 부채가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 가장 만만한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현금을 회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킨값 인상보다 더 무서운 신용수축의 전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기는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단순히 은행들이 몸을 사리는 수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큰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은행의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소름 끼치는 날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025년 12월 14일, 달력에 표시해 두셔도 좋습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아주 조용하지만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유례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대출 채권, 담보 긴급 여신 제도의 도입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최대한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급전이 필요해서 전당포에 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 전당포 주인은 금반지나 명품 시계처럼 확실한 가치가 있고 언제든 시장에 내다 팔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물건만 담보로 받아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당포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손님, 더 이상 금반지가 없으시죠? 그럼 입고 계신 헌 옷이라도 벗어주고 가세요. 그거라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당포 주인이 갑자기 천사표 자선사업가로 변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손님이 금반지는커녕 당장 팔 수 있는 모든 귀중품을 다 써버렸고 이제 남은 건 팔리지도 않는 헌 옷가지뿐이라는 걸 전당포 주인이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손님이 망해버리면 전당포도 손해를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헌 옷이라도 잡고 돈을 쥐어주며 제발 죽지만 말라고 생명 연장을 시켜주는 꼴입니다. 여기서 전당포 주인은 한국은행이고 손님은 바로 시중은행과 금융기관들입니다. 그리고 헌 옷은 바로 대출 채권입니다. 원래 한국은행은 국채처럼 안전하고 유동성이 확실한 자산만 담보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는 대출 서류 쪼가리들을 담보로 잡아주고 돈을 빌려주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행들이 위급 상황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우량 자산이 바닥나고 있다는 걸 한국은행이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디지털 뱅크런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매우 심각하게 인정했다는 자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기억합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수조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멀쩡하던 은행이 이틀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물밑에서는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은행 창구 직원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강남의 빌딩이 비어가는 이 모든 현상들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이 부실한 댐을 막기 위해 정부가 무엇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은행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치솟는 환율을 억지로 누르기 위해 정부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자산, 바로 노후의 생명줄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말이죠. 이제부터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 주십시오. 당신의 30년 뒤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 희생양의 정체는 바로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꼬박꼬박 납입해온 국민연금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정부는 최근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의 외환 스와프를 2006년까지 연장하고 그 한도를 무려 90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65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90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정부는 이것을 두고 환율 안정을 위한 안전장치라고 포장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 폭주하면 나라 경제가 망가지니 국민연금이 가진 달러를 좀 빌려다 써서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분에게 절대 말해주지 않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여러분의 노후라는 긴 가뭄을 대비해 마을 사람들이 한 방울, 두 방울 모아둔 거대한 저수지입니다. 이 물은 나중에 여러분이 은퇴하고 소득이 끊겼을 때 생명수처럼 쓰여야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옆집 외환시장에 불이 났다고 해서 이 저수지 바닥에 구멍을 뚫고 그 물을 끌어다 불을 끄고 있는 격입니다. 당장 급한 불은 꺼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여러분이 목이 말라 저수지를 찾았을 때 그곳에는 물이 남아있을까요? 더욱 분통 터지는 것은 전략적 해지라는 그럴듯한 용어로 포장된 손실 확정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앉아서 돈을 법니다. 1달러에 1,200원 할 때 투자한 미국 주식이 환율이 1,500원이 되면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차익으로만 25%의 수익이 납니다. 2024년 국민연금 수익률이 좋았던 이유도 사실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환율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연금에 환율이 올라도 그 이익을 챙기지 말고 미리 정해진 가격에 달러를 팔아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와프와 헤지의 본질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환율이 20원만 올라도 국민연금은 약 1조 7천억 원의 기회비용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국가 경제를 위해 그 정도는 희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해를 1년으로 나누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2년이면 약 60만 원, 복리 효과까지 감안하면 30년 뒤 여러분은 약 4개월치의 연금을 허공에 날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땡볕 아래서 상사 눈치 보며 힘들게 일한 4개월간의 노동이 단지 정부의 환율 방어 실패를 덮기 위해 증발해버리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같은 선진국의 연기금은 절대로 정부의 단기 경제 정책에 동원되지 않습니다. 오직 국민의 노후 수익률 극대화라는 원칙만을 고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6년 여러분의 지갑이 털리는 진짜 메커니즘입니다. 자, 이제 상황 파악은 끝났습니다. 강남 빌딩은 비어가고 은행은 대출을 회수하고 정부는 내 연금을 헐어서 댐을 막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냥 앉아서 당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할 때 냉정하게 내 자산을 지키는 생존 행동 강령 3단계를 제시합니다. 저는 이것을 신호등 원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첫째, 빨간불입니다. 멈춰야 할 곳에서는 과감하게 멈추십시오. 지금 혹시 분양권이나 지식산업센터 혹은 완공되지 않은 부동산 PF 관련 상품의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 2026년 부동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가격 하락이 아니라 거래 실종입니다. 팔고 싶어도 받아줄 사람이 없는 시장에 내 돈을 묶어두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대출을 끼고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1,500원 환율 시대에 변동금리 대출은 여러분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것입니다. 둘째, 노란불입니다. 경계하고 확인하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이용하는 은행의 건전성을 체크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여러분이 예금을 넣어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의 BIS 자기자본 비율과 고정이하여 신비율을 검색해 보십시오. 어려운 용어 같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BIS 비율이 8% 미만이거나 연체율이 급격히 치솟고 있는 곳이라면 0.%의 이자를 더 받겠다고 버티지 마십시오. 지금은 수익성보다 안정성이 1000배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 원만 믿고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뱅크런이 터지면 그 돈을 돌려받기까지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유동성이 묶이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없습니다. 불안하다면 차라리 이자를 포기하고 4대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으로 자금을 옮기십시오. 셋째, 초록불입니다. 행동하십시오. 그렇다면 돈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원화 가치가 쓰레기가 되어가는 시대에 원화만 들고 있는 것은 가난해지기로 작정한 것과 같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채우십시오. 거창한 해외 투자가 아닙니다. 외화 예금 통장을 만들거나 KRX 금시장을 통해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환율이 1,600원, 1,700원으로 치솟을 때 여러분이 가진 달러 자산이 원화 자산의 가치 하락을 방어해줄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돈보다 더 중요한 투자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건강입니다. 뜬금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철저한 경제적 조언입니다. 2026년 의료비 물가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실손 보험료는 오르고 비급여 항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 아프면 그게 가장 큰 파산입니다. 지금 당장 술, 담배를 끊고 하루 30분씩 걷는 것. 그것이 1억 원짜리 적금보다 더 확실한 수익을 보장합니다. 오늘 저는 듣기 불편한 진실들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12월 14일 한국은행의 비밀스러운 결정, 빈 강남 빌딩, 그리고 국민연금의 배신까지. 이 모든 신호가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2026년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혹독한 겨울이 되겠지만 이 신호를 읽고 미리 대비한 여러분에게는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어렵다는 문자를 받으셨나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현금을 확보하고 방어 태세를 갖추라고 알려주는 귀중한 알람입니다. 정부가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셨나요? 분노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부여입니다. 지금 당장 은행 앱을 켜서 내 자산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불필요한 지출 구멍을 막고 위험한 투자는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기십시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했을 뿐입니다.